그래서 본주를 차라리 그렇게 만약에 매도 폭탄으로 인해서 일부 떨어졌다면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보냈고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사실 지지선이 다져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좀 이제는 조금 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안 나오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굉장한 변동성이 있었고 B2로 투자를 하신 분들의 자산이 10조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ETF로 쏠렸던 자금이 25조인데 거기다가 인버스로 갈아타가지고 5천대 내려가니까 인버스 다 샀을 거 아니에요. 8조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만 해도 35조네요. 사실 개인 계좌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비투 자금을 볼 수 있는 신용거래 융자 자금이 있잖아요. 이 한 달간 38조 원에서 28조 9천억으로 10조 원 가까이가 증발이 됐거든요. 사실 이건 7월 한 달간 이제 있었던 거고 네. 약 1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을 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 단위 종목 레버리지의 기본 상품 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ETF에 대한 손실금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10조가 날아간 게 ETF로 손실금을 갖다가 만약에 3분의 1 토막 났다. 그럼 30조에서 그럼 10조 남는 게 맞죠. 10조 날아가는 게 맞죠. 그럼 3분의 1은 갖다 손실 보고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빚 갚아야 되니까. 그쵸. 그렇죠. 10조 날아갔다는 얘기죠. 사실 그 과정에서 이 스스로 빚을 갚는 게 아니고 강제 청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어느 정도 기본 돈을 빌릴 때의 주식 ETF 그렇습니다. 네. 그 청산이라는 얘기가 그거죠. 그러니까 30%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ETF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일단 이런 시장 상황을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ETF 막아버리니까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갑니다. 지금 미국 가서 ETF 한다니까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우리나라에서 노는 게 아니고 그거 빼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자, 50조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25조 날라갔고요. 지금 13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12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나스닥 갔겠죠. 맞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이 한국 증시가 너무 핫할 때 들어오셨던 서학개미 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서 3배 레버리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만간 나스닥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또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한 대 맞고 2대 맞고 3 KO란 말이죠. 그러면은 더 이상 탈탈 털려가지고 남는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장이 지금 폭등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지수 안 올라갔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이득 구조는 아니 S&P 500 빼고는요 다 별로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도 별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장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구글도 그렇고 예전 같진 않아요. 그쵸. 사실 지금 그래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 얘기를 하다가 미국으로 가면 워렌 버핏에서 네. 현재 미국 나스닥 시장은 카지노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와 같다. 그렇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떨어진 것처럼 미국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그러니까 엔저여서 가능한 일을 자 엔저가 영원할 것 같죠. IMF 터진 이유가 엔고로 갔기 때문에 갑자기 금리 올리는 바람에 다 IMF 터진 거예요. 지금 IMF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엔저가 엔고로 되면 빅테크가 망합니다. 그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엔비디아예요. 네. 그래서 구글하고 애플 빼고는 엔화에 대한 그 채무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가서 일본하고 스와프하지 않으면은 이거 일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미래 얘기까지 해줬고 네. 나스닥 시장에 대한 그리고 현재 개미들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네. 이 ETF 얘기가 나왔으니까 손실금이 56조 원에 달하고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대형주들의 시총이 사실 많이 가라앉으면서 네. 흔히 말하는 반대매매 폭탄이 터졌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개미들이 물리고 청산을 당한 상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개미들은 어떤 심정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주 팔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TF 상품 자체가 운용사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 본주를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떨어졌으니까 인버스면은 곱백이 올라가야 되는 상품인데 그게 반대 매매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뭐 그 유대인 어떤 그 청년으로 인해서 청산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왜냐하면 이게 차입금이었잖아요.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갚느냐고 본주를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 맞습니다. 물량이 매도 폭탄이 터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ETF도 터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연쇄 도미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본주를 차라리 그렇게 만약에 매도 폭탄으로 인해서 일부 떨어졌다면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그 자금 운동이 없어지고 ETF 자금이 소멸되고 나면은 신규 자본이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현재 국내 증시를 선생님이 지켜보셨을 때는 이 코스피 그리고 반도체 주들은 바닥이라는 흔히 말하는 저점을 다지는 신호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저점인 거죠. 지금 저점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필이면 그게 7, 8월에 터진다는 얘기예요. 7월달 바로 8월달 직전에. 그죠? 9월 달부터 자사주 소각 이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6,200선인데 주가가 엄청 내려오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사실 진짜 바닥의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네요. 그죠? 6,000선에서 6,200선에서 조금 더 다지다가 마지막 8월 말쯤에 한 번은 내려갈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러한 변동성이 있으면서 정부에서 발빠른 대응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죠. 돈 없는 애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쵸. 있어요. 사실 뭐 2030의 사다리 차기라느니 누구는 아예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더니 상납하지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이 지금 일어나는 이 규제의 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시장에 영향을 줬을까요? 지금 그 규제로 인해서 ETF를 더 이상 안 하고 미국으로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정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걷어내기인데 시행착오예요, 제가 볼 때는. 5월 달에 ETF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사실. 선생님이 처음부터 사실 경고를 하셨던 그죠? 부분이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3달 있다 할 거면 하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예요? 9월 달에도 오를 거니까요. 자사주 소각 이슈가 9월 달에 있습니다. 제가 3달 있다 하라고 했잖아. 이유가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이슈가 9월 달부터 빵 터지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의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폭등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시장 논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외국인들은 알기 때문에 사모펀드나 큰 고래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폭탄을 투하했을 겁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산을 당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흔히 말해서 본주에 물리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네. 조금 선생님이 한마디 조언을 드리자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9월 달 될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9월 초까지는 파시면 손해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9월 초에 만약에 배당금 위주 다 터져버리면은 그 다음 주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못 샀다 소리 해요. 저가에 못 샀네. 뭐 20만 원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이 기회긴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영원히 뭐 킵해가지고 영원히 가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1년 동안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배당금을 받게 돼 있긴 합니다. 근데 버티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사실은. 중간에 출렁이고 난리 나면 또 다 팔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번에 있었던 변동성에 대한 시장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네.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쌤이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